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눈앞에는 모델이 누워 있었고 저는 손에 머신을 쥐고 있었죠.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고개를 들자 강사님과 동기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보세요. 강사님의 말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저는 올해 50대 초반 두 아이를 둔 평범한 엄마예요. 젊었을 땐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 전에는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한때는 미용사 자격증도 따고 작은 살롱에서 잠깐 일을 했었죠. 하지만 결혼과 육아가 제 삶의 중심이 되면서 경력이 단절된 채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지나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갑자기 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걸까? 우연히 친구의 추천으로 반영구 시술을 받으러 갔던 날이 저의 새로운 인생 여정의 시작이 되었어요. 거울을 보며 새로 태어난 듯한 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제 꿈과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죠. 나도 이 기술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부터 꼼꼼하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반영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딱 맞는 도전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반영구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물론 배우기 전엔 이 정도면 내가 잘할 수 있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눈썹의 비율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부 타입별로 적합한 기법을 익히는 일, 그리고 섬세한 손놀림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어요. 거기다 제 손으로 만든 눈썹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얼굴에 남는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죠.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던 어느 날, 첫 실기 연습일이 정해졌다는 강사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걱정과 불안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이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나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지 않는다. 처음 수업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눈썹 디자인, 피부 구조, 색소의 특징, 위생관리 등 이론부터 시작했죠. 강의 자료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배울 게 많다고. 그냥 기계만 잘 다루면 되는 거 아니었나? 눈썹을 그리는 과정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피부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생적으로 시술하며 개인의 얼굴형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창조하는 종합예술임을 깨달았죠. 이론 수업 후 곧바로 고무판 연습에 들어갔어요. 고무판 위에 눈썹 펜슬로 눈썹 모양을 그렸어요. 강사님은 미세한 선 하나하나가 눈썹의 자연스러움을 결정짓는다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이건 연습만이 답이에요. 그 말에 따라 반복도 반복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손끝은 떨리고 선은 삐뚤빼뚤했어요. 양쪽 눈썹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어려웠죠. 와, 이건 진짜 기술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강사님은 제 어색한 손놀림을 보며 웃으셨지만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습하면 금방 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솔직히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자신감은 조금씩 떨어졌어요. 고무판 연습조차 이렇게 어렵다면 과연 실제 사람에게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도전은 이론과 실습이 끝난 후 모델 실습이라는 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모델을 구해서 실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강사님의 말이 떨어지자 수강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반영구 학원에서는 모델을 따로 구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직접 모델을 섭외해야 하죠. 누가 나한테 눈썹을 맡기겠어? 솔직히 그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반영구 배웠는데 한번 해볼까?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냥 학원에서 더 연습하고 다른 사람 먼저 해봐. 딸에게도 물어봤어요. 엄마 아직 초보잖아. 좀 더 연습하고 해요. 역시 거절당했죠.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어요. 미안. 난 좀 자신 없어. 그렇게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던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동네 언니. 그분은 평소에 눈썹이 옅어서 고민이었고 제가 반영구를 배우는 걸 알고 응원해주던 분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연락했죠. 언니, 내가 반영구 배우잖아. 모델 한번 해볼래? 그래? 진짜? 나 눈썹 하고 싶었어. 근데 괜찮겠어? 응. 내가 최대한 신중하게 해볼게. 그렇게 어렵사리 첫 모델을 섭외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실기 연습의 날이 다가왔죠. 모델과 함께 학원에 도착했어요. 심장은 두근두근거렸고 손엔 땀이 흥건했죠. 모델은 편하게 베드에 누웠고 저는 눈썹 디자인을 잡기 위해 눈썹 펜슬을 들었어요. 천천히, 한 번에 완벽할 필요 없어.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계를 손에 쥐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보세요. 강사님의 말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늘이 피부에 닿는 순간 모델이 살짝 움찔했거든요. 괜찮아요? 느낌은 있는데 견딜만해.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줄 한 줄,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결국 눈썹에 선이 너무 진하게 들어가 버렸죠. 아, 망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강사님이 다가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힘을 빼고 천천히. 디자인 선 안에만 색을 넣으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수정할 수 있어요. 그제야 심호흡을 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나머지 부분을 완성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모델 언니가 거울을 보더니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말했어요. 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데? 괜찮아. 그 순간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모델 언니의 칭찬 한마디가 마치 제게 상을 주는 것 같았죠. 비록 완벽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첫 번째 도전치고는 꽤 괜찮은 결과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순간이 떠오르며 계속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군요. 다시 고무판을 꺼내 들었어요. 밤이 늦었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연습하면 분명 더 나아질 거야. 다음엔 더 완벽하게, 더 자신 있게 해낼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용기를 키우는 과정이라는 걸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납니다. 처음 실습 베드 앞에 섰던 그 순간.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려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어느새 손이 덜 떨리고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실수도 하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그날을 떠올려요. 그때 포기했더라면, 그때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고무판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제보다 더 나아질 내 모습을 기대하면서요. 이 이야기는 수강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반영구를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엔 누구나 떨리고 실수도 하지만 그 순간을 넘어설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 내딛는 용기예요. 그리고 어느새 내가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자신감은 2배로 커지고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첫 실습 경험이나 도전하면서 느꼈던 감정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